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자분의 유성치입니다. 자, 오늘 시장 한 줄 평은요. 한번 보시죠. 네,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 시장. 최근 장세를 보면은 이것이 뭐 한 달, 두 달의 그런 움직임이 아니고요. 최근 몇 년간의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오르는 종목이 계속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역시 화장품 관련주들을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덩달아 고령화 테마주인 헬스케어 업종군들도 제약주를 비롯해서 정말 강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시장에서는 예전처럼 대형주가 주도하는 장이 아니라 이렇게 섹터별로 일부 업종군들이 주도하는 장이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 지수가 650선을 넘어섰습니다. 전날보다 1.43%나 급등을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정도 오르면은 전반적으로 오르는 종목이 대다수여야 하는데 오르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521개 종목이 올랐고요. 내린 종목도 비슷합니다. 455개였습니다. 결국엔 가는 종목만 간다는 얘기일 텐데요. 과연 어떤 종목들이 가고 지금 그 가는 종목을 따라잡아도 되는 걸까요? 오늘 끝내주는 전략 시간은 토마토 투자자문 유성치 운영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운영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오늘 한 줄 평,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 이렇게 좀 달아주셨는데 우선 그 가는 종목을 이 시간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대표적인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장품 쪽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헬스케어, 고령화 쪽, 바이오,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요새는 또 한미약품이 급등하면서 제약주들의 움직임도 정말 강하고요. 기존에 또 강했던 이제 산성 LNS를 비롯해서 그런 쪽도 화장품 관련하고 또 피부 미용 관련주들도 최근에 다시 또 오름세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성장 국면에서 또 오르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좀 꾸준히 좋아지는 그런 섹터의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 업종군들 그런 쪽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역시 화장품 쪽은 중국 내수의 성장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고요. 고령화 쪽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글로벌 자체가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좀 트렌드로 부각되는 장기적인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의 수혜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런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좀 있을까요? 일단 나중에 제가 좀 살펴드리겠지만 저성장 시대에서 각광을 받는 기업들은 역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거든요. 그 자산 가치주들이 물론 예전에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기 힘들어지고 영업을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는 결국 수익을 많이 내는 회사가 프리미엄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자산은 많지만 계속 수익을 까먹고 있다면 그 자산을 팔아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정적인 좀 정량화된 퍼나 PBR의 기준으로 기업을 보기보다는 어떤 트렌드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고 실제 그것이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으로 나타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물론 1년 360을 계속 오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또한 몇 달 쉬었다가 또 큰 시세, 50% 100%의 시세를 내는 그런 흐름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지금 표도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보면서 좀 시장 분위기 좀 자세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가져나온 거는요, 코스닥 지수하고요, 시가총액 추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코스닥 저도 그때 입문했지만요, 버블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김대중 정권 때 벤처 열풍 불 때 그때 고가를 돌파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수 자체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2010년도 이후로의 고가권은 지금 다 돌파를 한 상태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막대 그래프인데요. 저게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자체 지수는 약간 올랐지만 시가총액 자체는 거의 50% 가까이 올랐다는 거죠. 그 말 뜻은 뭐냐면 지금 코스닥 지수가 지금 600포인트 돌파해서 막 움직이고 있지만 이미
이미 지금 지수 자체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이미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07년도 8년도에 그 고점까지도 가 있는 상태라 보면 되고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냐는 거죠. 코스피를 정체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기업들, 그러니까 저성장 국면에서 덩치가 큰 기업들이 수익 내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 국면에서 강소기업들, 기술력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그런 수요가 맞물려 가지고요. 최근 들어서 상당한, 그러니까 약간 밸류 측면에서 보면은 부담스럽지만 트렌드의 힘으로 계속해서 돈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표에 보니까 48.4라고 나오는 게 시가총액이 지난 2007년 고점 대비로 이만큼 늘었다는 얘기고 현재 지수 수준은 지난 2008년 6월 정도 수준까지 좀 올라와 있다라는 것 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좀 지금 한 줄로 가져오신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이렇게 가는 종목, 슬림화된 종목들 이런 좀 사이즈가 큰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자동차나 뭐 굴삭기나 이렇게 큰 거 파는 회사보다 자잘한 거 뭐 이런 거 파는 회사들이 상당히 좀 잘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을 따라가도 될까요? 네, 요새 또 잘 움직인 쪽이 보면은 뭐 건자재 쪽이나 이런 쪽도 잘 움직이잖아요. 뭐 이번 주 들어서 막 급등을 하던데요. 결국은 예전에는 자동차를 우리가 사가지고 잘 바꿨잖아요. 근데 요새는 하나 사서 10년 또 몰고, 집도 예전에는 좀 신규 분양 받아서 옮기고 했는데 요새는 한번 사면은 10년, 20년 사는 그런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리모델링 업체 등 인테리어 업체들, 중고차 파는 회사들, 아니면 싸게 파는 거. 요새는 리퍼 제품들이 정말 많이 팔리잖아요. 그런 쪽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웅진코에를 비롯해서 또 뭐 이닉스, 뭐 이런 소형 가전 쪽, 이런 쪽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세상은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해 나갈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서울에 보면은 요새 후배들 보면 혼자 사는 친구들이 정말 많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은 역시 그 1인 그 원룸을 비롯해서 나홀로족들이 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수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큰 흐름에서는 이제 성장이 정체됐기 때문에 일단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로 돈이 몰린다는 의미겠고요. 또 그 컨셉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그 투자 관련해서는 증설로 인해서 너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소비재 컨셉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그런 거라도 좀 맞물려서 좀 지금 현재 시세가 좀 설명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그 중국하고 맞물려가는 것 같아요. 산업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시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면 수출 기업 위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이 날아갔거든요. 네. 화학이라든지 뭐 아시다시피 뭐 정유, 조선, 그 기계, 소재 이런 쪽이 다 날아갔는데요. 최근 들어서 움직임 보면 그런 쪽이 물론 최근에 한 연초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분의 1 토막 났기 때문에 뭐 50% 정도 오른 거지 그 산업재나 자본재 쪽이 주도한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수출에서 내수 쪽으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쪽에 진출해서 잘 팔 수 있는 거, 화장품을 비롯해서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시장의 성격을 규정을 좀 지어드린다면 뭐 대형주가 요새 움직이긴 해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사상 최대 지분이고 아마 앞으로도 많이 오르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중소형주가 지금 전성기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흐름이 바뀌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같은 성격은. 그래서 저성장 국면에서 예전처럼 5% 이상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라면 주식시장도 분명히 색깔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고 이런 그 차별화,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차별화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이런 기업들이 실제 좀 좋아지면 코스피도 괜찮겠지만 전체 종목이 오르지는 못할 것 같고요. 결국은 코스닥 시장에서 매력적인 기업들이 수익률은 좀 더 강하게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 얘기 좀 연속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도 사실은 이제 아모레가 사상 최고치였었고요. 오늘 또 한 번 이제 뭐 신고가를 냈습니다. 지금 약간 그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뭐 비싸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 릴레이팅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 일부 그 애널리스트가 이제 매도 숏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까지는 뭐 급등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로 상당히 좀 질 좋게 주도주 격으로서 지금 아모레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화장품주 랠리는 좀 더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깜빡하고 도표를 제가 그걸 안 가져왔는데요. 요걸 한번 보시죠. 네. 이건
제가 지난주에 그 레전드를 듣는다는 시간에서 제가 방송을 할 때 네, 예. 자료를 하나 보여드린 게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과의 그 주가 수준,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가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LG생활건강이 지금 시점에서는 훨씬 더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아무래도 대장주고 워낙 매출과 영업이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했고 그리고 이제 액면 분할 재료까지도 더해지다 보니까 지금 가이던스에서 목표가로 대부분 나오는 걸 보면 한 370만 원 전후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한 10% 내 정도로 이제 보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 자체는 지금 구간에서는 솔직히 아모레퍼시픽은 약간 메리트는 이제 떨어져 가는 그런 구간 같고요. 대신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이제 도표를 보면서 좀 비교를 해드리면 압도적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특히 2014년도, 14년도까지는 거의 2배 가까이인데요. 보시다시피 2015년도부터 16년도 보면은 표를 좀 띄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 면세점 매출액 비교해 놓으신 차트를 좀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우선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네.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좋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 좀 압도적으로 매출이 높았는데요. 면세점 좀 매출이 엄청 크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가지고. 네, 그런데 보면 2015년도부터는 상당 부분 지금 LG생활건강도 뛰어오르고요. 2016년도 되면은 거의 이제 3분의 2가까지 육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의 그 성장 속도, 화장품 시장에서의 성장 속도를 본다면은 아모레퍼시픽보다 좀 더 빨리 가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그 아모레퍼시픽의 그 면세점 매출 비중이 보시면 완만하게 지금 증가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이후부터 상당히 빠르게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전략적으로 이제 후라든지 내추럴이라든지 몇 개의 그 주력 제품을 위주로 해서 면세점 매출을 지금 꾸준히 지금 늘려나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현재로서도 가장 빠르게 지금 면세점 진출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상당히 있는 회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이 오히려 화장품 쪽에서는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네. 단지 이 기업도 최근에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의 그런 기대치를 선반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맥락은 한국 화장품 제조도 마찬가지고 아모레퍼시픽에 원료를 제공하고 있는 그 바이오랜드라는 기업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도 너무 쫓아가는 매수보다는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긴가민가하고 두려워할 때 그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여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 저는 화장품은 일시적인 가열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추세 자체는 실적이 좋아지는 한 계속 움직일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절대적인 가격이 100만 원을 넘어가거나 그 부근이면 매매를 좀 꺼려하는 성향이 네. 있잖아요.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300만 원이 넘어가서 개인 투자자분들 접근하기엔 약간 좀 부담이 있을 것 같고 LG생활건강도 그런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 화장품 원료주들이나 좀 자잘한 종목들에 좀 더 눈이 가시는 투자자분들이 네.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코스온도 증권사 레포트 나왔고 뭐 산성 LNS는 정말 뭐 일부에서는 과열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나머지 화장품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나머지도 봐드릴까요? 근데 핵심은 다 제가 볼 때는 중국 쪽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산성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서 엄청나게 매출이 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완전히 그냥 폭발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내에서만 팔면 그거는 뭐 제가 볼 때 한계가 있고 LG생활건강이 늦었던 이유도 아모레퍼시픽이 성공하는 거 보고 이제 뒤따라가서 이제 뭐 워낙 캐파가 있으니까요. 따라 붙은 건데 일반적인 회사 쪽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진출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에 진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보고 있어요. 뭐 코스맥스를 비롯해서 또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또 파악하셔야 될 것은 그런 화장품 관련 회사들을 잘 보시면은 건강식품 쪽으로 진출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요즘 홈쇼핑 보면은 우리가 익히 상장 기업 중에서 건강식품들을 예를 들어서 유망한 식품을 하나 수입해 와서 중개 역할을 해주는 그런 회사도 많아졌거든요. 근데 앞으로 저는 그런 게 될 거라 보거든요. 고령화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 건강식품 쪽도 좀 관심을 두신다면 메리트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잘 가는 종목들 얘기를 해봤는데 반면에 좀 그늘진 종목들 은행주가 대표적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기사 보니까 이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서 뭐 은행에 뭐 전화가 불통이다, 뭐 고객들로 북적거린다라는 기사를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은행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주가는 좀 크게 밀리죠. 아무래도 순이자 마진 이쪽으로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꾸준히 좀 약세 흐름이 지속될까요? 은행주 전망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투자함에 있어서 은행주를 안 하는 이유는
금리를 낮추는 단계에서 은행 산업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거든요. 돈 장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아가지고 고객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걸 굴려가지고 이자 마진을 떼먹는 그죠, 대출을 하든 아니면 뭐 기업에 빌려주든 어디 투자를 하든 해서 이자를 떼먹는 건데 금리가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구간에서 이 돈을 운용해서요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특히 지금은 금리가 낮다 해도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도 적고. 예, 왜 힘드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돈을 굴릴 때가 그 운용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대출 금리 올려놓고 요거 가지고 그죠 좀 이자 장난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순이자 마진을 떼먹는 방식으로 가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나왔던 그 상품을 보니까 안심 전환 대출이 뭐 2.8%인가요? 그죠 장기로 그렇게 빌려준다는 건데 기존에 그 돈을 빌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3.5%에서 4% 사이가 많아요. 기존의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그 사이가 많고 변동금리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다 3% 이상이거든요. 조금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은 4% 이상 받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2.8%면 뭐 이게 지금 20조 원이 뭐 지금 한 20조 요번에 1차적으로 풀고 좀 더 한 대로 확대하면 지금 뭐 40조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 안에. 그러면은 타격이 뭐 불가피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전체 영업이익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은 좀 떨어지긴 한데요. 타격은 그래도 조금 있을 것 같고. 근데 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은행주들의 주가가 지수 대비해서 지금 못 가는 이유는 이 이자 환경, 금리 환경이에요. 저금리 환경. 그래서 이 저금리 계속해서 금통에서 이번에 또 1.75% 기준금리 낮췄고 그런 과정에서 은행주가 갈 리는 없다 보고요. 결국 나중에 금리가 오르는 구간이 오면 그 시점에서 은행주들이 그나마 좀 시세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올 것 같고요. 뭐 그 시점은 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하고 우리나라가 뒤따라서 올릴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국내 환경만 놓고 보면 미국이 올린다 바로 올리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내년도 정도는 돼야지 은행주들에 대한 투자 환경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내일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뭐 코스피는 그냥 상당히 좀 밋밋했던 것 같아요. 물론 종목별로는 소형주가 또 신고가였으니까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코스닥은 뭐 셀트리온 움직이는 거 보면 정말 그냥 개별주 움직이는 것보다 더 세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자, 내일장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딱 이렇게 딱 구분되는 것 같아요. 지금 기간은 지금 코스닥에 다 붙어가지고요. 아주 수익률 게임을 재밌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지금 여전히 지금 미국이 아직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고 유럽하고 중국하고 지금 일본하고 다 돈을 푸니까 돈이 넘쳐나니까 계속 우리나라 들어와요. 근데 살 게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개별주를 살 수는 없으니까 지금 대형주 쪽에서 그나마 안전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기업들도 시세가 크게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쪽으로 집중하고 있고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쪽도 시세가 날 거라 봐요. 그리고 코스닥 쪽은 기관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하고 있거든요. 실적주 위주로. 그래서 주도주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여요. 그래서 투자를 하신다면 내일장 전망은 코스피는 계속 속도 조절 좀 할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은 약간 단기 가열권에 좀 진입한 상태인데 코스닥 쪽은 좀 쉬어갈 때 기관 선호주 위주로 좀 접근하시고 그다음에 코스피 쪽은 외국인 선호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해 나가시는 좋고 주도주도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니까 내 종목이 안 오른다고 해서 자꾸 종목 교체하지 마시고 그 기업의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면 분명히 자기 차례가 오거든요. 그 차례를 기다려 주시면 선택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역시나 믿는 종목에 대해서는 인내심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내일장 한판 승부 띄워볼게요. 어느 종목 혹은 업종에서 골라주셨죠? 좀 쉬고 있는 쪽에서요. 반도체 쪽의 기업들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글로벌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독점적이고 가점 체제를 구축하고 침범할 수 없는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4분 인터넷 확산의 최대 수혜주로서 보고 있고요. 특히 대부분의 기업들이 1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반도체 기업들뿐만 아니라 장비, 부품주들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대형주 쪽에서는 역시 대표적으로는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 이번에 43,000원대까지 빠졌다가 48,000원까지 바로 그냥 그 매물대를 돌파를 했거든요. 외국인
외국인들이 사상 최대 지분을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들도 따라 들어오면서 주가 반등하고 있는데 5만 원 선이 지금 저항대인데 그 라인의 돌파가 1차적인 관건 같고요. DDR4 전환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신텍 같은 기업들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설계 전문 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기업들도 최근에 움직임이 좋으니까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끝내준 전략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26일 목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 경제지표가 꽤 많이 나옵니다. 2월에 내구재 주문 나타나는데요. 예상치 0.2% 증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 강세 움직임 어떤 영향 미칠지 체크 필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3월 셋째 주에 MBA 주택 융자 신청지수 나옵니다. 그리고 에너지정보청의 주간 원유 재고도 함께 발표됩니다. 이번 주 연은 총재들의 연설 이어집니다. 오늘 밤은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에서는 3월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됩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이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보아오 포럼이 개막을 하는데요. 오는 2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금융정책 그리고 1대1로 건설 관련 구체적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국내 인사 가운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보아오 포럼에서 연설에 나섭니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서 이 사업 확대 방안 등 논의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일 측 일정 있습니다. 유지인트라는 공작기계 전문 업체인데요. 코스닥 상장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는 12,400원에서 14,000원으로 제시돼 있고요. 내일과 모레 양일간에 걸쳐서 수요일 즉 진행됩니다. 추가 상장 일정 보겠습니다. 한라 IMS, 소셜미디어, CNS 자산관리, 대림 비엔코, 페이퍼코리아, 동양강철이 신주인수권 행사 물량 추가 상장 있고요. 와이솔은 스톡옵션 물량, 한솔 홈데코는 전환사채 물량 추가 상장했습니다. 내일장도 주주총회 이어집니다. 중소형사들의 주주총회인데요. 컴투스, 삼양사, 화신 등 82개 회사가 주주총회를 엽니다. 네, 중소형 종목 장세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주보다 확실히 수익률 면에서 월등한 어떤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 장세 이후로도 이러한 상황 지속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